안녕하세요. 통칠달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2번째 비리디아나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1961년 영화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갑자기 그 비리디아나가 삼촌인 돈 하이메의 거실로 목류병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벽난로 앞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일부의 마지막에 제가 보면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그 아래 그 하반신이 있는 다리 부분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욕망을 증폭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앉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이런 그림자 부분도 상당히 그 일종의 그 양면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들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양면성 자체가 아니라 성과 속의 어떤 양면, 이중적인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 영화를 계속 하면서 보면 저도 중간중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이걸 계속 보면서 제가 그 일부에서 처음 둘이 대면하고 그 걸어갈 때 다리 부분을 비추다가 갑자기 해서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그럴 때 그러면 너는 나를 그렇게 그 보기가 싫었냐 하면서 얘기할 때 갑자기 카메라가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돈 하이메가 그 비리디아나를 보는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도 진짜 두 번째 어떤 욕망의 어떤 그런 부분일 때 다시 카메라의 움직임이 비슷한 움직임이 갑니다. 대부분 보면 이 영화에서는 수평적인 그 펜 움직임이 대단히 많은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수직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예,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가서 그 욕망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위에서 그 아래로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쳐다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온 저런 어떤 실하고 저런 거를 갖다 다 던져버리고 거기서 나온 타고 남은 재를 갖다가 저기 담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어디로 갑니까? 돈 하임의 침실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저렇게 뿌려버리는 겁니다. 네, 이제 저렇게 자기의 방으로 사라지는 거죠. 어떤 하얀색의 의미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랄까 순백색의 그 순수의 어떤 의미이기도 하죠. 자, 아침이 됐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죠. 몇 시에 일어났냐 물어보고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나 좀 도와줘야 되겠네 하면서 옆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그 항상 보면 라모나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무언가를 얘기할 수도 없고 예전에 보면 귀족 문화의 하나의 상징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 하나의 대상, 중간 대상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도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마치 죽은 아내를 갖다가 그리기 위해서는 죽은 아내가 신었던 그 구두부터 해서 그 안에 속옷부터 해서 그런 걸 갖다가 다 이제 상징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뭔가 비리디아나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라모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라모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 나 좋아하지, 사랑하지. 근데 그때서 당연하죠, 주인님 하면서 저하고 아이를 잘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특별히 더 잘 돌봐줄 테니까 리타까지도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을 다해 그 비리디아나가 며칠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걸 다 한다니까 저기 약병에 약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시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때 창을 내다봅니다. 창을 내다보는데 누가 있습니까? 저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너무 빨리 넘겼는데 둘이서 같이 줄넘기를 하거든요. 그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본다. 줄넘기라는 것도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리타한테 준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 속에 이제 둘이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하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일종의 덫 같은 거에 미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상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저기 해서 이제 줍니다. 그런 건 몰랐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저 목류병이었으면 좀 때리시지 그랬어요. 몇 년 전에도 누군가 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목류병 환자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담은 죄는 속죄와 죽음의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돈 하이메가 속죄는 너한테 해당하는 얘기겠구나. 그리고 죽음은 나처럼 나이 많은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네 하면서 뭔가 어떤 복선을 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제 몽유병 일도 있고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탁을 할까요? 또 차마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하이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감정, 사랑에 대한 감정 이런 것도 항상 오르간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밤이 됐습니다. 다시 카메라가 이제 또 왼쪽으로 좀 움직이죠. 그리고 밤에 그토록 원하던 돈 하이메가 자신의 그 부인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 옷을 입어주기를 그렇게 원했거든요. 했는지 나타났습니까? 아, 너 참 이상하구나.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나를 행복으로 지금은 완전히 채워주니 말이다. 이 부분부터 아주 중요한 그 장면입니다. 고맙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무도에 나 싫어한다. 그 삼촌의 별난 취미를 내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털어놓는다고요. 자, 내 숙모는 결혼 첫날 밤에 내 품에서 죽었습니다. 이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그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셨구나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삼촌을 기쁘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면서 이제는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 나도 이제 본인에 대해서 본인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 계기가 됐을 때, 라모나가 만들어준 저런 계기가 됐을 때, 젊을 땐 이상으로 가득 차서 큰일을 이루어서 인류에 대한 열정을 증명하고 싶었다. 이 얘기는 어떤 완전히 귀족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의 자기 이상과 꿈에 대한 어떤 얘기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조롱받을까봐 두려워졌다. 그리고 내 자신의 껍데기 속으로 물러나고 말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아주 큰 이상을 갖다가 실현시키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그 주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뭘 얘기할까요? 주위의 편견, 그런 시스템적인 귀족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부분에서의 어떤 틀, 그런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또 한편으로 보면 루이스 부니엘이 공격하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은 모든 종류의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삼촌은 겁이 많아서 그러냐고, 겁쟁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도 나는 떨지 않아. 그건 검증된 거야. 이렇게 본인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런 부분 조금 있으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얘기합니다. 네, 그러고
yo te dijera que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 농부에도 그때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삼촌은 아가씨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라모나가 들어가는 길에 그 켜져 있는 그 촛불과 es que es casi usted 깜짝 놀랍니다. y él se lo 어떤 반응을 할까요? sí. 처음 이 가까이서 앉는 거죠. 곁에 두고 싶다고요. 제정신이 아니군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나쁘게 보지 말. 예. 오늘 기분이 좋았는데 모두 망쳤다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네. 자, 얘기합니다. 여기서. Sinceramente, pero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면서 네, 음악을 올리고요. 다시 카메라가 수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뭘까요? 저 아래에 저 도구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서로 신호를 하고요. 드디어 그 수면제를 타는 겁니다. 그 약을.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고요. 자, 네, 벌써 solo lo hago. 네,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상당히 그 독특한 연출 부분 아니에요? 그 연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라모나는 실질적인 그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껍데기 면사포부터 해서 그런 어떤 겉숄 같은 거를 갖다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인 역할을 너무나 충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대리인을 통해서 결국 목적에 도달을 한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연출 구조 자체도 너무 그런 어떤 상징적인 구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죠. 여전히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이 됐을 때 눕혔을 때 이제 라모나가 불을 피우고 있을 때 이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 더 이상 이제는 됐어.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거죠. 네. 조금 전에 우리 똑같이 부인이 죽었을 때처럼 똑같이 머리에도 화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주름도 다 펴고요. 네. 그러면서 욕망의 대상으로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 장면을 이제 리따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따는 모든 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구속이 없으니까 리따의 눈,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일종의 눈인 거죠. 그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여러 가지 단번에 들어가지 않고요. 고민을 하면서 그 서성이다가 드디어 네, 어떻습니까? 그때 가슴을 풀어 헤치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Qué haces aquí? 네, 리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따한테는 그냥 그런 키스죠. 그러니까 이 라모나도 좋은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너한테 키스하는 거랑 똑같아 하면서 가죠. 그 다음날 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타나겠죠. 그 라모나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모나 나가지 말고 있어 달라고 합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자, 떠나야 하여 얘기하고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은둔한 늙은 은둔가와 스스로를 신께 버린 여자가 어떻게 멀리 떨어질 수 있겠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로 해서 다 갇힌 채 이 세계를 등지기 위해서 떠나 있는 거니까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난 모든 걸 버렸다. 삶에 대한 애착도 버리고 너 때문에 난 미쳐버린 거지. 청혼을 수락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물론 넌 거절했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되어서
내가 강제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너를 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난 밤 잠들었을 때 너는 내 것이 되었어. 이제 너는 수녀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전의 너가 아니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야만 할 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야.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Tu partida. Amigo, si prefieres vivir como hasta ahora. 내 결혼을 거절한다 해도 내 곁에만 좀 남아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생각해 뭐라고 할까요? 네, 나가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Como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노려봤다고. 그러니까 노려봐서 나는 다시 해보라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나를 노려봐.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또 라모나 너가 해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한 거 아니야. 그냥 시도만 했다고. 그렇게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방을 싸는 거죠. 습니다. antes de irte tienes 얘기합니다. 내가 너 범한 거 아니고 내가 상상 속으로만 그랬어. 날 믿어줘.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게 사실이라 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겹다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열쇠를 주어주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모나 보고 뭐라고 할까요? 나를 믿어? 그러니까 이해하지만 사실 너 안 믿지. 너 안 믿는 거야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역시나 아무 일이 없었구나.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거죠. 이제 떠나려고. 그때 뭔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얼굴로, 순한 얼굴로, 그리고 이제 차를 기다리죠. 차가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들이 와서 위급한 일이 생겼다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와서요. 이 장면. 자, 위를 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돈 하이메의 발을 보여주고요. 예, 목매달아서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면서 줌인하면서 보여주고요. 고통의 쌀. 그 다음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아래에서 지금 카메라의 움직임이 위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구두발에서 볼 때 그때 나를 갖다가 그렇게 보기 싫었냐 그럴 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간 그 움직임이랑 흡사한 움직임인 거죠. 거기서부터 벌써 비극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 리타한테 사준 그 손잡이 있는 줄넘기 줄로에서 목을 메어서 죽은 거죠. 네, 저렇게.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옆으로 쭉 또 움직여 가고요. 그리고 그 돈 하이메가 죽은 그 아래에서 줄넘기로 하고 있으니까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런 부분도 하나의 틀에 박힌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라고 얘기하면 돈 하이메가 제일 좋아하던 게 이 나무 아래에서 제가 줄넘기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줄넘기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인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 하이니 얘기했을 때는 하이니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 하이메가 죽은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돈 하이메에 대한 어떤 제일 큰 선물일 수도 있고 그가 평소에 제일 좋아했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관점, 저런 걸 다시 보여준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편견의 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적인 눈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보면 이런 영화를 만들므로써 해서 보여주고 싶은 감독의 소명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